안녕하세요. 경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부스로 공부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나릴이 들어가는 부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나릴이라고도 하고 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한자가 들어가면, 이런 부스가 들어가면 어떤 뜻의 한자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10분 동안 여러 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나릴이라는 한자를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겠습니다. 먼저 해 가운데 흑점이 있는 해를 그렸다라고 해서 해 그림에다가 점을 찍어서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해에 흑점이 있는 걸 알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를 그려서 만든 한자인 상형자이니까 그림을 좀 알아두시고요. 붓의 쓰임은 이게 들어가면 해와 밝음, 어둠, 날씨, 계절, 시간, 기간 이런 의미와 같은 한자에 다 나리를 붙이게 되는데요. 먼저 밝을명이라고 하는 한자, 밝을소, 밝을서, 벽경 이런 한자가 있고요. 하늘호, 해뜨륵, 오를승, 빛날료가 있고, 빛을 영, 어두우람, 어두울매 이렇게 밝고 어둡고 뭐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을 좀 오늘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릴, 해일은 그림이었고, 그러면 이 나릴자로 쓸 때는 일과 일기, 일정, 일취월장, 기일 이런 말로 쓰고요. 해일이라고 할 때는 해가 지닌 일몰, 일식 이런 말로 쓰고요. 낮이라고 하는 해가 떠 있는 게 낮 시간이니까 일야, 낮과 밤이다 이렇게 할 때 쓰기 때문에 날일, 해일, 낮일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밝을명을 잘 아시죠? 기본자 중에 기본인데, 해와 달은 밝게 해주는 우리의 자연 현상인데요. 해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문 모양이다 하는 책들도 있어서 조금 메모를 했고, 해와 달은 밝게 해주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그래서 이 밝을명을 보면요. 밝다 그러면 명암, 밝고 어둡다가 되고, 밝혀보다라고 하면 증명하다가 되고, 분명하다 그럼 명석하다가 되고, 시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다라는 실명이 있고요. 명나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쓰면 주원장이 세운 나라 명나라, 조선의 임진왜란 때 파병을 도와줬던 그 명나라의 명자로도 쓰는데, 그때는 밝은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명나라면 고유명사로 보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밝을 소도 볼까요? 앞에 나리를 붙고 뒷부분에 불을 소자를 집어넣어서 소가 발음을 줬습니다. 해를 불러온다. 햇볕이 불러오면, 해가 우리의 가까이 오면 밝게 되겠죠. 그래서 소명, 소상, 소웅이라는 말은 뭐 거기에 감흥에 뚜렷하게 드러나다 해서 소웅하다, 응대하다 뭐 이런 말로 쓰는 한자예요. 또 볼게요. 밝을 석자는 인명에도 많이 쓰는데, 아까 밝을명에 썼듯이 명석하다 할 때 쓰는데요. 쪼갤 석자 발음을 주고 해일이 박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가 밝듯이 많은 사고와 사상과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을 명석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벽경자도 두 가지 훈음으로 볼 건데, 서울경자이고요. 나릴입니다. 아주 햇볕 좋은 날 경치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서울경자가 발음도 되지만 정자정자로 해석을 해요. 높은 정자, 뻥 뚫린 무늬 없는 그 팔각정 정자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면 더 멋있지요. 그래서 경치경으로 하면 경치, 광경, 절경. 절자는 끊을 절이 아니라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경치가 되고, 클경으로 하면 임금이 정사를 받던 경복궁 할 때처럼 이렇게 경자가 크게 큰 복이 들어오는 궁궐이다라고 해서 그때는 벽경보다 클경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늘호자 볼게요. 나릴에다가 당연히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하늘호자인데요. 사자수학 같은 데나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호천만극이라고 하면 부모의 은혜가 크고 한이 없다 해서 호천만극이로다 라고 할 때 쓰는 호자고요.
다시 해뜨룩자 인명에 많이 씁니다. 욱자 들어간 인명에 쓸 건데요. 아홉 구자에다가 나리를 써서 아홉 구자는 여기에서 해를 떠받치고 있는 지평선이나 이런 걸 그렸다고 하는데 좀 외우기 쉽게 여러분 9시 정도면 무조건 해가 떠 있죠. 9시에는 무조건 해가 떠 있다 해서 해뜨룩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고요. 우길승천이라고 해서 아침 해가 떠오르다 왕성한 기세의 세력인데 이 욱자는 우리가 우길기라고 해서 일본의 그 제국시대 때 썼던 자기네가 동양에서 최고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제국주의 상징인 국기 있죠. 그때 우길기 할 때 쓰는 욱자이기도 합니다. 오를승은 태양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나릴에다가 되승 그릇을 뜻하는 옛날 쌀을 또는 수수를 콩을 이렇게 담아서 했던 그런 그릇 승자예요. 여기서 발음을 주고 태양이 떠오르다인데요. 떠오르다라는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승격, 승진, 승진할 때는 이 승도 쓰고 이 오를승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임금님의 죽음을 승하하셨다, 올라가셨다, 멀리 가셨다 해서 멀하자거든요. 이럴 때도 쓰는 한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빛날려자는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일상 용어예요. 일단 나릴이 빛나다 주고 꽝적자가 발음을 주지 못하고 햇볕에 꽝의 날개가 반짝반짝 빛나며 예뻐 보이는 걸 써서 발음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할 때 그 요일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문 시간에 주간식에 중학교 2학년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가 한자를 정말 잘하는데 주관식을 틀려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길래 틀렸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한자로 쓰는 서술형 문제를 냈는데 일요일,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다 쓰면 되는데 이 요자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요만 한글로 쓰고 왔다고 다 망쳤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인데 걔는 영원히 이제 이 요자를 기억하게끔 제가 또 지도를 하긴 했는데요. 월요일, 일요일 할 때 요일입니다. 빛을 영자는 앞부분에 태양을 뜻하고 가운데양, 가운데 하늘 가운데서 빛나는 태양입니다. 영화, 반영, 상영, 영상 이럴 때 특히 영화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게 특이하죠. 북영화의 한자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극장 가서 보는 영화예요. 그림을 보시잖아요. 그림을 보시는데 빛이 반사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한자예요. 어두울함자입니다. 이제 밝지 않고 어두운 것도 나릴과 관계가 되는데요. 소리만 들리고 빛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소리만 들릴 뿐 빛이 없다. 갑자기 정전되면 이렇게 소리만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렸을 때 깍깍 소리도 막 나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어두울함으로 쓰면 암흑, 명함, 암호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암살, 암시 이럴 때 쓰고요. 외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눈 감고 외우면 잘 외워지죠. 암기, 암산. 여러분 암산 잘 하시나요? 옛날 주산에 암산도 배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암자에 어둡다 말고 가만히 외다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어두울 매자인데요. 나릴에다가 안일미를 집어넣어서 어두울 매자입니다. 목매하다, 삼매경이다 라고 해서 목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사리 분별력이 어둡다라는 뜻이고 삼매경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가 정말 많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고 어리석을 매는 우매하다도 방금 말한 것처럼 목매와 비슷한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릴구스 들어간 한자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한자가 많습니다. 총 날씨와 계절과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한자를 모두 모아봤는데 20자가 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모아서 본다면 나릴 들어간 한자들은 다 외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먼저 배우실 한자들은 겔청, 따뜻할란, 더울서, 가물한 한번 보실 거고요. 사나울폭, 봄춘, 때시, 겨를가 한번 보시죠. 어제작, 옛석, 잠깐잔, 열흘순, 책령역, 새벽신, 새벽효, 이를조, 아침단, 시은 듯 하면서도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낮주, 저물모, 늦을만, 저물혼,
화창할 창까지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갤청이라는 한자인데요. 날일에다가 푸를 청이니까 해가 반짝 뜨고 하늘은 푸르니 비가 개고 날씨가 정말 좋은 거죠. 장마철 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그렇게 난리를 치고 물난리가 다 난 이후에 햇볕은 정말 모질게도 정말 뜨겁고 하늘이 맑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늘 정말 맑은 거 아시죠? 애석하게도 저도 친정집이 수해를 입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그렇게 간밤에 물 폭탄을 해서 힘들게 하더니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서 젖어 있는 물건들을 다 마르기 좋게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이라고 푸를 청, 정말 하늘이 맑은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청우, 맑을 때 또 비 오는 거, 청천, 쾌청 이럴 때 씁니다. 앞에 날일이 들어가서 갠 거예요. 따뜻할 난자는 날일에다가 당기다 라는 뜻을 써서 난류, 온난, 난방 이럴 때 쓰는데요. 햇볕에 가면 겨울에 가면 정말 따뜻하죠. 저는 겨울에 거실에 이렇게 베란다 쪽에 좀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뜻한 햇볕 맞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책 읽는 걸 제일 행복해 합니다. 겨울에 햇볕 정말 좋죠. 더울서 보시면 여름 햇볕은 뜨겁습니다. 바로 사람자 위에 이렇게 햇볕이 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 바로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피해서 놀러 가면 피서를 간다. PRP. 처서라고 해서 24절기 8월경인데 처서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가물 한자는 위에 날일에다가 아래 방패간을 집어넣어서 한발, 한재 이럴 때 쓰는데요. 태양만 계속 떠 있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발음이 여기서 한 증거예요. 그래서 해만 떠 있고 비는 오지 않는 가뭄인데 옛날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 재해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달래면 가뭄이 해갈되고 비가 오고 또는 비 많이 왔던 게 비가 그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뭄을 담당하는 귀신을 한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나울 폭도 되고 포도 되는데요. 해일에다가 여기 날출에다가 아래 이렇게 함께공이 이렇게 두 손 들공이 들어가 있고 쌀미자가 결합된 걸로 통상 파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날일이고요. 함께공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물 쓰죠?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폭포죠. 사납게 내려오는 물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십니다. 뭐 해가 사납게 내리쬐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해, 태양 아래에 함께 물이 쏟아지네 사나운 폭포네에서 사나울 폭자하면 포악하다, 심하다 그러면 폭음이다, 갑자기다 그러면 폭등이고요. 드러나다 그러면 폭로가 되겠습니다. 봄춘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풀초자의 원자가 좀 변형된 걸로 통상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리를 보시고 이 봄춘에 있는 풀초와 쌍날 출자가 오묘하게 결합한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좀 제식으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써있죠. 3월달이고요. 큰 대자가 숨어 있습니다. 3월의 태양은 다른 태양보다 크게 느껴지네. 봄볕이네 해서 봄춤, 3월의 봄볕이라고 외우시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석산 들어가서 제가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봄춘 하면 춘추, 춘계, 입춘이 되고 젊을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년을 봄으로 비유를 하고 노년을 겨울에 비유하듯이 청춘, 회춘 이럴 때 요즘 회춘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딱 나이 물어보면 저도 그 어느 이렇게 카톡방이나 또는 어떤 프로필 좀 친하게 지낸 분들 보시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50대 후반인 언니들도 있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60대 넘었다는데 5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고 70세인데 60대처럼 보일 때도 있고 회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 할 때도 춘자가 봄춘이 되겠습니다. 때시자 당연히 날일이 들어가죠. 뒤에다가 관청이라는 뜻, 절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엔 관청에서 때와 시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 시간을 보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 하면 시절, 시간, 잠시가 있고
그때 시로 하면 시사, 시국이 있고 기회로 하면 실시하다가 되고 시시가 되면 시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떼시 하나만 외우시지만 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씩 외우고 있지만 때로는 단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한자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 걸 외우고 나중에 언어가 확장되면서 알아가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떼시는 기본으로 외우시고 기회가 되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 기회 시시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대표 훈음과 연관성 있게 만드는 게 규칙이니까 대표 훈음은 1번입니다. 항상. 결을 갖자는 앞에 날일이고 뒤에다가 빌려주다서 날짜를 빌려 씁니다. 그래서 결을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을 내어봅니다. 시간을 빌려옵니다. 라고 해서 여가, 한가, 휴가라는 말을 씁니다. 날을 잡아야 우리가 휴가를 갈 수가 있죠. 한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어제작입니다. 잠깐만에 지나간 날이에요. 해일은 내 날짜가 되겠죠. 어제 했었던 걸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작. 벌써 정말 1년이 다 갔지요. 그래서 이게 잠깐이라는 뜻인데요. 지을자가 비슷해요. 지을자가 앞에 사람인변을 쓰면 돼요. 작년, 재작년, 작금 이렇게 표현할 때 어제작자를 쓴다는 거. 옛석자도 똑같고요. 위에가 뭔가 포개져 있는 모습인데 아래 날이를 써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깃덩어지 포개져 있는 모습, 날. 그래서 날짜가 계속 포개져 있어요. 지나간 날이다, 옛날이다 해서 셀 수도 없이 지나간 날들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날. 내가 지나온 그날, 저도 유튜브 한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4년 차인데요. 언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옛날 영상 보면 쑥스럽기도 한없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옛석자, 금석지감이라고 하면 지금과 예전의 감정이다 해서 지금과 예전의 차이가 심함을 느끼는데 저 유튜브 볼 때마다 느껴요. 처음 제가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4년 전에 참 애띠고 젊은 경희서당 원장님이 있더라고요. 지금하고 또 사뭇 다른데 이게 바로 금석지감이죠.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실 때 한자를 하실 때 옛날의 나의 실력과 지금의 실력이 정말 나아졌다면 경희사당이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제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벨 참자가 여기서는 잠자 발음을 하고 날일인데요. 해가 잠깐 사이에 지나갔다는 뜻이고 벨참 발음을 주는데 조금 잔인한 우리가 참수영할 때 참자예요. 목을 벨 때 상당히 세게 잠깐 시간 안에 배워야 되는데 정말 실상은 그 망나니가 한 번에 사형을 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쳐야 목이 달아났다고도 해요. 잠시, 잠정 이럴 때 쓰고요. 열을 쓴 자는 쌀포, 포장하다인데 날짜를 포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묶었습니다. 몇 개씩? 10개씩. 한 달이 30일이니까 10개씩 묶어서 하루에서 열을 하면 초순, 이제 중간을 묶어요. 11일에서 20까지 중순, 21일에서 30일 하순 이렇게 할 때 순자예요. 그래서 상순, 하순, 칠순 이럴 때 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책령력은 달력을 뜻하고요. 다스릴력, 여기에 농사 짓는다는 표현으로 벼와 두 개. 자, 이렇게 농사를 심어 놓고 해가 갈 때까지, 지날 때까지, 영글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날짜를 세다 해서 역법, 양력, 음력 이럴 때 쓰는 달력력자가 되겠습니다. 새벽 신자는요, 위에다가 나리를 쓰고 아래다가 때를 뜻하는 또 하나의 시간관념인 때신을 써서 이건 용진이라고도 읽습니다. 여기에 신발음 했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고 쓴 거고요. 날짜를 뜻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을 사용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혼정신성인데 알아두세요. 저물없습니다. 나이 저물홈. 날짜가 저물어서 해가 지는 이 저녁 때가 되면 정해드린다. 어머니 아버지 이불 깔아드리고 새벽이 되면 지금 배울 새벽신 안부를 살펴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식을 혼정신성한다고 합니다.
새벽켜 볼까요? 또 날일이고요. 뒤에 높을려. 드디어 이제 해가 높이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발음이 뭐가 됐습니까?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하면 새벽 별을 뜻하게 되겠어요. 자, 이를 쫓아는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지평선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람 머리 모양을 변형시켰다고 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찍 뜬다인데 많이 쓰는 단어예요. 조조, 조속히, 조퇴, 초혼, 조기, 초산.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뭐가 일어날 때 다 붙이는 한자예요. 그 다음 아침단 너무 쉽죠? 해가 떠있는 지평선을 그린 한자고요. 원단을 좀 알아두세요. 설날을 원단, 으뜸 아침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보자. 이 말을 할 때도 한자입니다. 우선. 자, 낮주자입니다. 그림화하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위에 있는 자체를 그림화의 변형으로 보고 아침단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림 그리며 글자 그으며 공부를 한다 해서 낮에 공부한다 해서 낮주입니다. 그림화로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분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붓을 들고 아침부터 낮까지 공부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간 백주대낮에 이럴 때 백주 낮이죠. 주경야독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책을 읽다 해서 주경야독 할 때 쓰는 한자예요. 점을 못 자는 없을먹자의 날일입니다. 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되고요. 세모 한 해가 갈 때 세모라고 하죠. 네모 세모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일모 태양이 지다. 조삼모사라고 해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마라는 조삼모사 고사성어 아시죠? 원숭이 키우는 조공이 먹이가 많이 드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던 일을 그럼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에서 똑같이 하루에 7개 소요인데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죠. 늦을만입니다. 태양이 일찍 뜬 게 아니라 이제 늦었습니다. 태양이 면하는 시간, 태양이 없어진 시간, 그러면 해가 지는 시간. 만학, 만시지탄, 만참, 만추 정말 많이 쓰는 거고요. 늦게 공부하시는 거, 늦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 저녁 늦게 먹는 식사, 아주 가을 중에서 아주 늦은 가을을 만추라고 하죠. 만추가 정말 경치 좋죠. 요즘 같은 때. 저물혼자입니다. 아까 혼정신성에서 보셨고요. 위에가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 밑에 태양이 갔다면 태양이 뜬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래서 나무 뿌리로 태양이 숨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황혼이온이라고 할 때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생 저물어 갈다라는 황혼이고 어지럽다라는 말에서 혼미하다, 혼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화창할창은 드디어 밝은 말인데 별신입니다. 뒤에가 정말 햇살량이라는 한자예요. 우리는 변량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쭉 펼쳐지면 날씨 정말 좋은 거죠. 화창할 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창, 말을 잘할 때 유창 이럴 때 씁니다. 자, 오늘 날씨, 계절,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한자 다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